안녕하세요, 동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왕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첫 부분에 보면 보아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책에 읽었던 보아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아뱀은 동물들을 사냥할 때 씹지도 않고 통으로 삼키게 된다라는 구절을 책에서 읽게 되죠. 그래서 좀 무서운 상징 중에 하나가 보아뱀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내는 게 첫 시작이 되죠. 여기서는 생쥐페리가 아니라 어린 왕자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죠. 이런 그림 하나를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 하나를 딱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이 그림 다 아실 겁니다. 모자 아니냐.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모자가 아니라 저 오른쪽 끝에 보면 뱀머리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의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비행조종사인 이제 등장인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토치다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 한 소년이 와서 말을 건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자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서 몇천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물론 놀랬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놀랬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양의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양을 그렸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요, 병든 양은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을 그려주니까 양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죠. 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신랑이 끝에 귀찮아서 나무 상자 하나를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안에 그림 안의 상자를 어린 왕자는 들여다봅니다. 먹이는 많이 먹을까요? 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딱 이거였어요 라는 말과 함께 먹이는 많이 먹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 등장인물은 어린 왕자가 어느 정도의 별에 사는지를 가늠할 수 없었죠. 자, 여기서 첫 만남 부분이 끝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유튜브 주제가 동화책 한 권을 읽어보면서 그 안에 나오는 새로운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동화 속에서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굳이 사람을 첫 만남하는 데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인상과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첫인상이 나오죠. 첫인상은 사실 사람과 만날 때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옷에 신경을 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기 직전에 표정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과 나눌 대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보는 건 일단 외모 옷차림이 아닐까 합니다. 외모 옷차림을 가장 먼저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을 만났다, 속에든 어떻든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를 예로 들겠습니다. 옷차림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옷을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 포인트를 좀 과하게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첫 만남에 대한 인상은 튀지 않는 옷, 편안한 옷으로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뒤에 나중에 사람이 좀 알아왔을 때 내가 원하는 옷을 입혀줬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점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플러스인 점수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내가 낸데 내가 너무 이렇게 입는 게 난 멋있는데 오늘 또 한번 딱 나가서 길을 한번 죽여줘야 되겠네 라고 입고 나가면 그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첫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포인트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처럼 점수를 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얻어가는 건데 그거를 굳이 마이너스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나.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옷은 이렇게 입었지만 나하고 얘기해보면 나의 듬직한 모습이 보이겠지. 그러면 물론 점수를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플러스로 시작하자는 게 제 인간관계의 주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플러스로 시작하려면 신비감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들려면 신비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제 생각에는 겸손이라는 얘기죠. 뭐 겸손이 꼭 굳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겸손이 아니라 인사나 표정이라든지 이런 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를 숨기고 내가 내를 좀 낮춰주는 거예요. 그 패셔니스타들 옷을 잘 입는 사람들에게 그냥 노멀한 옷을 입는 거는 그 사람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자신을 낮추는 행위거든요. 그런 겸손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신비감을 풀어넣어준다면 나중에 우리가 포인트를 얻기에 엄청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속 시간 이제 옷이 정해졌으면 약속 시간에 가야 되겠죠. 약속 시간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한 5분, 10분 정도의 약속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뭐 어느 책에나 보더라도 그 얘기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는 여기서도 포인트를 좀 따야 되겠죠. 인사를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인사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인사 짧고 간결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했던 것과 두 번째 조금 숙이고 한 1, 2초 있었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사할까? 사실은 두 번째처럼 인사하시는 분이 요즘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인사를 할까? 아까 말했죠? 신비감을 주는 거죠. 왜 이렇게 인사하지? 인사를 공손하게, 근데 공손한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인사하지? 라는 궁금증이랍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인사를 이렇게 공손하게 하니까 내가 불편하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따가 얘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 그냥 인사를 그냥 공손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로 다시 엎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간단한 인사조차도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치지 말자는 얘기죠. 인사를 공손히 하고 한 뒤에. 그리고 주로 우리가 만나는 쪽이 만약에 영업사원들이나 그리고 뭐 어떤 뭐 정치를 하는 분들끼리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상 관계가 되는 분들, 뭐 이것도 다 영업의 일종이죠. 사실은 삶 자체가 영업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업 쪽에 관련이 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도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야도 영업 쪽에 관련 분야고 제가 그쪽에서도 일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서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춰서 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커피숍에 간다고 일단 예를 듭시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인사했으면 메뉴를 정하는 겁니다. 메뉴를 정하는데 어떤 분도 있어요. 먼저 시키십시오. 예. 먼저 하시죠. 이 대화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저는 뭐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라고 부르죠. 이게 선택장애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굳이 쓸모없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한번 권하고요. 커피 드시겠습니까? 뭐 음료수는 뭘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먼저 물어봐야죠. 먼저 물어보고 이 사람이 뭘 먹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먼저 고르세요라고 하면 저는 뭐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되게 편하죠. 그냥 저는 뭐 그러면 무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저 오늘 좀 피곤해서 바닐라 라떼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그쪽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커피를 좀 더 고를 수가 있죠. 근데 서로 불편한 관계라면 아메리카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피곤해서 바닐라 라떼를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아메리카노란 자체가 이게 중국집의 짜장면하고 비슷하거든요. 짜장면 나 짜장면 먹을게요. 뭐 그래봤자 짬뽕이고. 근데 바닐라 라떼 물론 가격도 한 천 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해줌으로써 이 맞은편도 오늘 편하게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자리면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매너입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편해지죠. 매너란 자체가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비슷합니다. 식당 메뉴 고를 때 뭐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뭐 드시겠습니까? 뭐 메뉴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좀 먼저 고르시죠.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랬죠?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선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메뉴판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식당에서는 메인이 되는 게 있어요. 메뉴판이 이렇게 쫙 적혀 있으면 메인이 되는 게 크게 적혀 있던지, 아니면 똑같은 글씨로 다 적혀 있는데 여기에 별표가 돼 있던지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그냥 시키시면 돼요. 저는 그러면 이 집에서는 이걸 먹겠습니다. 아니면 사실 이 장소를 내가 선택했다면 무조건 자기가 골라줘야 됩니다. 먼저 이 집은 이게 맛있어서 저는 이게 먹겠습니다. 뭐 시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도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이 집 그거 맛있어요, 그거 시키겠죠. 그러면 그분이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면 다른 걸 바로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줄여주는 것도 매너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여기 가서도 그런 첫 만남 가서 메뉴 고르는데 사실 1, 2분씩 걸리는 시간도 되게 아깝습니다. 현대인들이.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을 얻으러 간 자리에 김치찌개면 뭐 어떻고 된장찌개면 뭐 어떻습니까? 짜장면이면 어떻고 짬뽕이면 뭐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좋다는 얘기죠.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내 자체를 갖다가 조금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사실은 현대인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사람들보다는 확실한 사람을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크림 소스 스파게티를 먹을까?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를 먹을까? 그 고민하는 자체가 이 사람을 하나 얻기로 한 자리인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데서 시간을 좀 허비하거나, 그래도 맛있는, 이왕이면 내가 먹을 음식, 사람이고 본능이 있으니까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정도는 하나쯤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리가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 빨리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제가 들 때도 있죠. 뭐 영업사원들이나 아니면 사업자 바이어로 참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무실에 들리면 차를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차를 다 마시면 너무 격을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차를 남기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 매너는 차를 다 먹어주는 겁니다. 다 끝날 때까지. 물론 먹고 진짜 목이 마르고 그러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죠. 한 잔 정도. 만약에 내가 1시간 정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지났다. 근데 그러면 다 마시고 왔는데 딱 넣으면 한 잔 더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쪽에도 매너가 있는 사람을 나는 만날 거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한 잔 더 받아가지고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나눠서 마시면 돼요. 시간을 비추게 해갖고 너무 빨리 마시게 되면 차 한 잔을 더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다 못 마셔요. 그러면 천천히 시간을 낭비해서 같이 마시는 겁니다. 마시고 난 뒤에 일어날 때는 차를 비워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사무실에 계신 분들 알죠? 커피를 타서 먹습니다. 이 사람이 커피를 3분의 1밖에 안 먹고 갔다, 3분의 2 먹고 갔다, 다 먹고 갔다. 어떤 게 더 깔끔할까요? 다 먹고 가는 게 깔끔합니다. 3분의 1, 여기서 너무 후루룩 마시게 되면 좀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예의가 아닌 거죠. 다 먹어가야지 이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을 거, 아니면 싱크대에 부을 커피의 수고를 덜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준 커피를 맛있게 먹었구나라는 의향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서 포인트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만나서 주문했으니까 이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계속 해야 되겠죠.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책에서 많이 논하고 있어요.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근데 공이 말하고 있는 게 있죠. 이건 다들 아는 겁니다. 뭐 하면 안 되죠?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요. 스포츠 얘기하면 안 되고, 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얘기도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 얘기. 다르면 그냥 거기서 끝이거든요. 같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근데 다르면 끝입니다. 종교 뭐세요? 물어보는 순간 그렇군요. 대화가 안 이어진다 그러면 내랑 다른 거. 대화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냥 간대. 그 50%의 확률에다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빙빙 돌아서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으로 제껴놓고 그 주제를 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편한 게, 그러면 이제 만났으니까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쌍팔년도 아니고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좀 더 예쁘고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오후에 만났다. 그럼 어제는 뭐 하셨어요? 오늘 오전에는 뭐 하셨어요? 아니면 아침에 만났다. 그러면 어제는 뭐 하셨어요? 어제는 그냥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가 뭘 했는지를 통해서 취미를 이끌어갈 수가 있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 그냥 집에 있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아 집에 그냥 있다가 아니 운동 좀 하러 왔다. 그럼 집에 그냥 있었다고 하면 아 그러면 쉬는 시간에 그냥 주로 집에서 보내는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보여지기 싫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 아니요 다른 원래 쉬는 시간 있으면 뭐 운동도 하고 다른 소재를 자연스럽게 자기 취미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세련된 질문이라는 얘기죠. 취미가 뭐예요? 아 그리고 뭐 잘하는 건 뭐예요? 이거 면접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거의 하수급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아 저는 저 운동도 좀 하고 뭐 커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럽니다. 아 여러 가지 다 되게 좋아하시는 저도 최근에 본 영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주제를 하나만 물려두라도 우리가 2, 30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치, 종교, 스포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좀 하기 좀 꺼려운 대화들이 주제가 하나 또 있죠. 아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라는. 거기서 무슨 좋은 대화 내용을 끌어가겠다고 그 질문을 던진지 모르겠습니다. 아, 요즘 어떠세요? 아 그냥 좀 다 어렵죠. 맞죠? 아 요즘 주위에도 다 어렵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아 어렵네요. 참 대화하기 어렵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잠시 접어두신 게 좋습니다. 서로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이면 그런 어려운 거에 대해서 돌파구를 파헤쳐나갈 수 있지만 지금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나중으로 조금 미뤄두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려면 그 대화 주제를 논하기 전에 이 사람과 내가 뭐 바이어라든지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목적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그 목적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차 세일즈라고 한다면 대화를 이렇게 풀어가 보면 어떨까요? 만나서 인사했어요. 아, 인사했어요. 아, 예. 소개받아서 인사드리게 된 누구입니다. 아, 예. 아, 저희 쪽에서 그러면 일단은 먼저 제가 저희 밥은 좀 편하게 드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밥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차들이 있고요. 지금 결정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아 사실은 제가 지금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오늘 만나는 겁니다. 아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오늘 편하게 먹으면 되겠네요 하면 그 대화 끝. 목적도 끝. 알았잖아요. 영업사원은 이 사람이 지금 차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오랫동안 관리해줘야 되는 사람 끝.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불편하게 차 얘기도 한번 꺼내줘 풀어줘야 되네 끝. 보험 영업이란지 뭐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영업적이든 사람을 소개받는 게 1번이죠. 그리고 영업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면 좋아지는 게 2번입니다. 그러면 그냥 2번부터 해결하자고요. 1번은 어차피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해결될 거니까. 그러다가 얘기해보고 하는데 수성향이 안 맞으면 못 만나는 거죠. 그럼 누가 만나고 있습니까? 시간 아깝게. 그러면 뒤에 목적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나면 그냥 좋은 사람을 얼마나 보게 될 것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서로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화의 주제라든지 뭐 혹시 목적이 있는 대화 같으면 그 목적부터 먼저 끄집어내고 해결시키고 한 뒤에 밥을 먹든지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이렇게 편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목적이 있는 만남,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목적이 있는 만남이라면 그 목적부터 먼저 밝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확실한 걸 제일 좋아합니다.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밝히게 되고 한 뒤에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은 뭐 길지 않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어린왕자라는 책 동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펼쳐나갈 이 얘기들을 오늘 이제 겨우 몇 장 풀었어요. 한 20장 정도 풀었어요. 풀면서 이 사람 그 어린 왕자가 만나게 될 뭐 천문학자의 이야기라든지 뭐 왕에 대한 얘기라든지 우리가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텍쥐페리가 우리한테 과연 무엇을 주려고 이 글을 남겼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될 겁니다. 아마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어린 왕자라는 주제로 얘기했지만 어린 왕자 얘기는 별로 안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 왕자 얘기로 보는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꾸준히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방송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3박자를 고루 갖춘 멋진 분이 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